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스 앤 디바이스 포 IT 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 MVP인 박성기라고 합니다. 전에 분야 이름은요, 윈도우스 엑스퍼트 IT 프로라고 하는 분야였는데요. 최근에 분야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70분 동안 얘기 드릴 내용들은 윈도우스 엔터프라이즈 시나리오, 그러니까 기업의 시나리오 중에서요, 배포하고 이미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요. 자, 우리 과거에 전산실 시대 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흔히 기업의 클라이언트, 기업에 있는 PC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에 있는 PC라고 하면 딱 두 가지만 떠오르게 됩니다. 노트북하고 데스크탑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떠오르게 될 텐데요. 지금은 우리가 PC라고 일컬으는 종류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뭐 데스크탑, 노트북, 트윈원, 그리고 뭐 거실, 뭐 TV조차도 뭐 스틱 PC를 꽂으면 뭐 이렇게 뭐 클라이언트가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조차가 이제는 PC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기업의 클라이언트 범주에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조직에서는 윈도우 10을 어떻게 설치하고 배포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 오신 분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뭐 IT 뭐 전문가분들, 아니면 뭐 실제로 뭐 많은 공부들을 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윈도우를 배포하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우고 설치하는 방법, 아니면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들로 갔었습니다. 지우고 설치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저조차도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배포 방법입니다. 설정이나 이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우고 설치하면서 복원하는, 여전히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OS에서 새 OS로 단순히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나 설정 앱들을 모두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복원하고 그대로 새 OS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기존의 장치 윈도우즈 7 8, 8.1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의 고려사항 부분들, 좀 사실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업그레이드 했을 때 좀 고려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기존의 윈도우 7에서 8.1로 업그레이드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윈도우즈 OS의 아키텍처를 바꾸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32비트에서 64비트, 64비트에서 32비트, 이런 경우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지우고 다시 설치해야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윈도우스 투고 디스크나 아니면 가상하드 디스크, VHD로 부팅됐을 경우도 이 부분은 새로 이미지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오스에서 UEFI 방식으로, 아니면 UEFI 방식에서 바이오스로 했을 때도 파티션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상에서는 비트라커 이외에 디스크 아머 솔루션으로 디스크가 암호화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제조사의 그러니까 비트라커 이외에 디스크 암호화 솔루션 중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고 계신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지우고 설치하거나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이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우리 새로운 PC가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그 장비들을 기업의 정책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포맷을 하고 다시 설치하고 다시 배치하는 과정들을 겪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꼭 윈도우를 포맷하고 재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데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부터는 프로비저닝이라는 새로운 배포 방법이 나왔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장치 변화.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장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장비를 가지고 오시면, 자, 웹에 제기 쓰던 장비를 뭐 기업의 장비로 바꾸고자 했을 때 기본이 아마 홈 에디션으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니면 간혹가다 프로페셔널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조직에서 쓰는 OS 라이센스는 엔터프라이즈 아니면 대학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부터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이 장치로 전환했을 때 전환하는 부분들, 그리고 윈도우 설정이나 아니면 뭐 손쉽게 얘기해서 뭐 설정, 조직 앱 등을 추가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자산의 범주니까 언어팩, 드라이버, 그리고 기업 안에 있는 무선된 설정 등에 관련된 그런 설정들을 배포했을 때 포맷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장치를 위한 새 기능이고요. 윈도우 10부터 적용된 기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모든 부분의 기본적인 거는 윈도우즈 평가 및 배포 도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 센터를 쓰고 계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 디플로이먼트 툴킷으로 조직의 조직에 맞는 OS를 만드시고 내려보내셨던 분들은 반드시 설치하는 툴이죠. 윈도우 10에 맞는 윈도우 ADK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주목하신 거는 윈도우즈 이미징 및 구성 디자이너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대해서 조금 많이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소를 적는 것보다 검색어를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윈도우 10용 윈도우즈 ADK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네, 바로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오늘의 들었던 내용을 복귀하시기 위해서는 ADK가 필요하다는 것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비저닝을 위한 프로비저닝 패키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정, 프로필, 그리고 자산, 아까 말씀드렸죠. 드라이버, 언어팩, 뭐 프로그램, 레지스트리 설정, 뭐 그 모든 것들 자산과 자산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프로비저닝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처음에 설명드렸던 에디션 업그레이드, 자, 윈도우즈 홈이나 윈도우즈 프로에서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에서 쓰이는 인증서,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연결 프로필, 브라우저 설정, 시장 메뉴 등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정책도 함께 묶어서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비저닝 패키지는 뭘로 만들까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설명은 만약 이것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확장자가 ppkg라고 하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이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것보다 데모로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이미지 및 패키지의 구성 및 디자이너를 실행하게 되면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윈도우즈 ADK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비저닝 패키지와 이미지 사용자 지정 부분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새 프로비저닝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패키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과 폴더가 있죠. 자, 그러면 td 뭐 001이라고 하고, 프로젝트 폴더는 반드시 비어있는 폴더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윈도우 에디션이나 데스크탑 아니면 모바일, 자, 윈도우스 폰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IoT 장비를 위한 윈도우스 IoT용 패키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데스크탑 에디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비저닝 패키지 전에 작업했던 것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프로비저닝 패키지 작업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했던 설정으로 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배포 자산, 아까 윈도우 업데이트 부분 시작해서 드라이버, 언어 패키지, 그리고 주문,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고, 런타임 설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윈도우 내 세팅들을 미리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의 미리 작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증서, 루트 인증서를 하나 추가하는 부분하고요. 자, 설정값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임의의 사설 인증서를 추가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조직 내의 무선랜의 설정을 배포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무선 SSID와 그리고 보안 타입, 그리고 패스워드를 지정해서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마친 거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프로비저닝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름과 소유자는 자, 일단 IT 관리자로 했고요. 자, 여기서 버전하고 순위인데요. 만약 여러 가지 같은 프로비저닝 패키지가 여러 가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요 순위에서 결정됩니다. 낮은 순대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늦은 순대로 순위가 떨어지게 되겠죠. 만약 여러 가지 패키지를 별도로 작성하시게 된다면 그 순위를 별도로 잡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을 누르도록 하고요. 패키지 암호화라는 부분은, 자, 패키지 암호화 서명은, 자, 내 조직 이외에서 우리 회사의 무선랜 설정이나 아니면 뭐 보안 설정 같은 것 부분들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그 패키지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다가 하실 거냐면, 자, 프로젝트 폴더 내에 TD 데모하고 PPKG라고 하는 부분에 직접 사기인데 제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언어 패키지나 아니면 드라이버 등이 만약 포함되어 있으면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정들만 정의를 해놨었기 때문에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죠. 자, 출력 위치를 열어보도록 하고요. 마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PPKG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했었던 거 인증서와 네트워크 설정 변경에 관한 부분들이 함께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에 제가 사설 인증서 부분들, 자, 이 사설 인증서가 어디 있냐면요. 테스트 탭에 테스트 서트라고 해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윈도우 스폰 양업 CA라고 하는 루트가 있고요. 자,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한번 리스트를 새로 고쳐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패키지가 설치됐고요. 무선랜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네트워크 인터넷에 와이파이에 쭉 내려가면 와이파이 설정 관리에 아까 제가 TD 데모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TD 데모라고 하는 부분이 미리 무선랜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게스트용 인터넷을 좀 장기간 줘야 될 때, 아니면 새로 입사했는데 IT 관리자가 직원분들한테 무선랜 비밀번호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집에서 누나방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0분 전에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 많이 혼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패키지는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정에서 회사 액세스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맨 밑에 관리 패키지 추가 또는 제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빌드가 약간 최신이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패키지 및에서 TD 데모라고 하는 걸 제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에서 TD 데모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설정 관리를 들어가도 TD 데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인증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치겠습니다.
아래에 있어 한 부분이 인증서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패키지를 통해서 배포하신 앱들도 만약 패키지를 제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패키지를 굳이 그 이메일이나 USB에 담아갖고 사람들한테 설치하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은 그 윈도우가 처음 배포됐을 때 55BB 화면이죠. 자, 이 화면이 나오면 자, 키보드에 윈도우 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게 되면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USB나 SD카드에 패키지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자, 퀴즈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 몇 번 눌러요? 라고 했을 때, 네, 몇 번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했던 데모 두 개를 되짚어 보면요. 프로비저닝 패키지는 USB 파일 복사, 이메일 전송 등으로 조직 내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 장치를 실행했을 새 장치를 처음 실행. 자, 이럴 때 이제 55BB 화면이죠. 이럴 때 윈도우 키를 5번 누르면 USB에 담아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 배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제거를 위해서 들어갔었던 설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설정에, 계정에, 회사 액세스에 관리 및 패키지 추가 제거는 현재 바뀌고 있는 새 빌드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자, 지금 윈도우 10 설치하신 분들은요. 자, 시작, 설정, 계정, 회사 액세스 내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회사 또는 학교용 패키지 추가 또는 제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 설치된 것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글자가 다릅니다만은 회사 액세스의 가장 아래에 패키지 관련된 설정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모두 패키지 설정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정이나 응용 프로그램들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설치 프로그램을 넣는 거지 이게 설치된 상태로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윈도우 10에 있는 ADK 내에 있는 USMT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프로비저닝 패키지로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전에 이 USMT가 무엇을 했었던 툴인지에 대해서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니까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스캔 스테이스하고 로드 스테이스, 네, 죄송합니다. 명령어 두 개를 통해서 PC 내에 있는 설정이나 프로파일들을 스캔해 가지고 다른 PC에서 로드하는 방식인데요. 자,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윈도우 7 클라이언트에서 윈도우 10으로 사용자 프로필이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데모 두 번째. 자, 윈도우 7의 PC를 켜고요. 윈도우 10에 있는 PC를 둘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한 메시지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PC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 자, 파란색 바탕화면에 내 문서에 테스트용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기존의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작업했었던 사용자 프로필 이동 과정, 자, 이런 명령어를 통하는 것보다 사용자분들한테 직접 백업을 떠달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외장하드에 하나하나 복사해 놓으신 다음에 배포하시는 다시 OS를 밀어버리고 다시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석적인 방법들은요, USMT를 통해서 사용자 프로필을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드디스크 들고 뛰어다닐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명령어를, 자, USMT의 스캔을, 자, 10.0.0.3에 있는 USMT 데이터라고 하는 이 폴더에다가 제 프로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그 제 프로파일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실제적으로 적용된 자, 윈도우 10에서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 켰을 때, 자, 그러면 다른 명령어죠. 제 프로필을 불러오고, 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프로파일, 자, 마이그레이션 그 데이터가 있는 그 폴더에서 프로파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옮겨진 데이터를, 자, 파일을 열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디다 넣어놨었냐면요. 자, USMT로 넘기게 되면 usmt.mig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압축된 파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파일을 불러드림으로써 프로파일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바탕화면이 살아났고 조금 많은 시간에 제 프로파일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원래 USMT는 이런 용도로 쓰여왔던 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 10부터는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그 한 가지는 패키지 파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드라이버만을 별도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스 명령어는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우리가 흔히 MDT나 아니면 그 SCCM 아니면 뭐 다른 그 시스템 뭐 이미징 툴로 해갖고 드라이버들을 뭐 저기 OS에 뭉쳐줄 때 INF 뭐 드라이버 뭐 압축을 풀면 INF 파일부터 이렇게 딱 그 드라이버 파일이 있는 뭐 그런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혹 아시겠지만 setup.exe로 실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MSI 파일, 자, 그 윈도우스 인스톨러 파일로 배포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드라이버를 쉽게 우리가 배포를 하지 못하겠죠. 그런 방법에서는 그 표준화된 PC에서 모두 작업을 해주고 USMT를 통해서 그 응용 프로그램과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를 패키지 파일로 묶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있습니다. USMT를 일부 내용을 USB 드라이브에 미리 좀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ADK 설치 폴더 내에 USMT라는 부분, 그 USMT 안에 있는 자, X86, 자, 32비트면 X86, 64비트면 AMD 64, 그리고 요 폴더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셋업에 자, ADK 폴더 내에 윈도우 셋업에 있는 자, 64비트나 32비트 폴더에 있는 소스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USB 한 디렉토리를 다 뭉쳐주셔야 됩니다. 자, 필요하다고 한다면 32비트와 64비트 폴더를 나눠서 미리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본 PC를 윈도우 감사 모드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데모 때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진입하느냐. 자, 윈도우를 그냥 뭐 USB든 ISO든 설치한 화면에서 자, 처음 이게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Shift Ctrl F3를 누르게 되면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윈도우즈 감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명령어를 통해서도 진입 가능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 PC를 하나 만드시고요. 감사 모드로 진입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MT를 통한 그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윈도우스 ICD 툴은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C를 하나 제가 켜도록 하고요.
자, 지금의 시나리오는 미리 저 어플리케이션 부분들, 자, 프로그램,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설치 패키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에 제가 테스트로 스카이프를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오피스라든지 회사 사내용 CRM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윈도우즈 감사 모드의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윈도우즈 스토어를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윈도우 스토어 만약 사내에서 쓰고 있는 윈도우 UI의 앱을 설치하시려면 파워쉘을 통해서 직접 앱X 파일을 내려 보내서 설치를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C가 모두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좀 약간 명령을 하죠. 스캔 스테이스 앱스 ppkg C 드라이브 ppkg에다가 이 파일에다가 이 구성 요소를 내려보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데모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652메가 정도의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는 앱이나 드라이버에 따라서 용량들은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사실 제가 지금 밖으로 빼냈습니다. fx.ppkg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미 떠났고요. 자, 그럼 이거를 윈도우즈 이미지 ICD 툴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선 설명에서 종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아까와 선택과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했던 거는 우리 아까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패키지로 떠가지고 새로운 설치 이미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는 새 윈도우즈 이미지 사용자 지정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비어있는 폴더를 정의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위 윈도우 이미지는 뭐 윈도우스 이미지 파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다음을 누르게 되면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윈도우스 이미지를 윈도우 10 이미지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에 있는 install.wim으로 선택하게 되면, 자, 에디션이 하나인은 에듀케이션이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출력되게 되는데요. 만약 프로나 홈 같이 되어 있는 설치 이미지를 여시게 되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이미지를 선택하여 다음을 눌러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적용했었던 패키지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아까 작업했었던 apps.ppkg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600메가 정도의 용량이고요. 네. 그래서 마침을 누르게 되면요, 네, 가져오기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포 자산 끝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지정했었던 패키지 부분들이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설치 디스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들기에서 새로 설치 미디어, 자, 그리고 선택 부분에 WIM과 FFU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부분들은 윈도우스 폰용 이미지를 작업하실 때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팅 가능한 USB냐 아니면 폴더에 저장하겠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폴더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저장할 위치 선택, 자, 그러면 제가 절대 경로에 되니까,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이 됩니다. ppkg 아웃풋이라서 다음을 내보내고요. 자, 그러면
빌드를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빌드를 하게 되겠죠. 자, 잠깐 제가 그 출력을 해놨었던 폴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출력을 미리 해놨었고요. 약간의 설치 이미지 폴더를 보셨던 분들 중에 약간 다른 게 하나면 프로비저닝 패키지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프로비저닝 패키지가 설치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 이러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이 우리 뭐 미리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이것도 아까 패키지처럼 설치할 수 있겠지라는 부분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패키지는 설치 이미지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에러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설치한 상태의 그 이미지를 윈도우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소스에 새로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PC입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그 설치 임시 디렉토리에 소스에 프로비저닝 패키지에 가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패키지 부분들도 그대로 포함되게 됩니다. 자, 실제 그 설치된 컴퓨터를 보시게 되면 이 역시도 스카이프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표준화된 PC를 하나 만들고자 할 때, 만약 사양이 비슷하거나 모델이 같은 PC를 같이 작업한다고 하실 때 이 방법으로 배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지우고 설치하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했을 때 우리 많이 쓰시는 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MDT 그리고 그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겠죠. SCCM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작업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존의 방법에서 윈도우 10을 배포 설치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10을 위한 MDT라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MDT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전 들었는데요. 자, ADK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MDT 2013 업데이트 1. 자, 현재 빌드는 8298이라고 하는 빌드명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받으셔야 되느냐? 검색어가 길기 때문에 제가 주소 하나를 압축을 해놨습니다. bit.ly 대문자 MDT 2013 대문자 U 해서 업데이트 1이라고 해서 바로 치시게 되면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가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T 2013 업데이트 1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포를 했을 때 어떻게 보이고 어떤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모를 위해서 지금 MDT를 약간은 구성을 해왔는데요. 지금 잠시만 특이를 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포 시나리오는 오피스 2016을 그 프로그램에, 그리고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그 테스트 버전과 그 다음에 윈도우즈 8.1 업데이트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미지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배포하는 거는 서피스 프로 2에 있는 드라이버들을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퀀스는 이 윈도우 윈도우 이미지의 설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그냥 데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윈도우 10을 지원한다라는 부분들이 달라진 그 부분이고요. 자, 잠시만요. 자, 그리고 어떤 템플릿, 자, 어떻게 설치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거냐. 자, 일반적인 설치 방법이냐, 아니면 제로, 라이트 터치를 할 거냐, 아니면 서버에 관련된 거냐,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많이들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OS를 사용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저는 윈도우 10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역시나 예전처럼 제품 키를 여기서 미리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S 설정, 자, 이름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럼 관리자 패스워드 부분들도 여기서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MDT 설치 도중에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머리가 있고 프로세스가 완료되게 됩니다. 저는 미리 8.1과 10 부분이 적용되게 됐고요. 자,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파일에서 2010 이런 구성 요소에 관련된 서피스 프로2용 그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자, 그리고 어떤 프로파일 내볼 거냐, 서피스백 프로2. 자,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CD를 만드는 ISO 파일을 내보낼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업데이트 미디어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이 설정 그대로 복사되면서 궁극적으로는 ISO 파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lighttouch.media.iso라고 하는 파일이 미리 만들어졌습니다. 오피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OS가 두 가지가 뭉쳐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용량은 10기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제적으로 부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DT의 많이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MDT의 가장 기본적인 설치 화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정들을 불러오면서, 자, OS는 어떻게 설치하고 PC 네임과 워크그룹 아니면 도메인에 조인할지 부분들, 그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랭귀지 팩이 만약 제가 적용을 해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랭귀지 팩이 적용돼 있습니다. 만약 일본인 분이 만약 회사에 오셨다라고 하면 일본어 윈도우를 배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대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자, 패스워드 부분들, 자, 지금 바꿀 수 있도록 제가 해놨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용을 했고, 레디가 되게 되면, 자, 설정 한번 확인하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이미지가 PC 내에 내려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MDT에서도 윈도우 10의 배포 부분들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윈도우 10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포도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CCM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조직 내 SCCM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잠깐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3분 정도 손을 드셨는데요. 네, 그 SCCM 같은 경우도 그 윈도우 10 배포 때는 그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 SCCM 2012 R2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에 설치했을 때 가장 필수 구성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윈도우 8.1용 윈도우 ADK입니다. 자, 근데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고요. 제거하고 새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팅 이미지를
교체해 주시는데, 자, WMI, 그리고 스크립팅, 그리고 WDS 툴스 관련된 그 캡 파일을 DISM 명령어를 통해서 윈도우 P에 통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로 SCCM 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용 USBMT를 패키지로 등록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접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설명드렸었던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분, 네.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자, 기존의 SCCM 내, 지금 조직 내에 만약 SCCM 설치되어 있다면 한번 돌아가셔서 살펴보시면 기존의 윈도우 8.1용 USMT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윈도우 10용 ADK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직접 패키지를 등록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비교를 위해서 부팅 이미지를 그대로 냅둔 상태로 새로운 부팅 이미지를 등록을 해봤습니다. 하게 되면 버전이 다르게 되죠. 자,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 윈도우 10용 ADK로 부팅 이미지를 만들고 부팅 이미지 적용하고 그거를 기존에 배포하고 있던 이미지에 했을 때, 네, 기존의 배포 이미지를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만약 윈도우 7에 윈도우 8.1로 배포되고 있는 이 이미지에 사용하고자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 호환성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ADK 내 부트 이미지를 변경한다든지 USMT를 변경해 쓰시는 부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운영체계 이미지를 만드시고 작업 순서를 만드셔서 조직에 맞게 배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일단은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b.com/windowsstory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블로그가 너무 귀찮아서 네이버 포스트로 바꿨습니다. post.naver.com/itpromvp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혹시나 오늘 실수해서 잘못 얘기 드렸거나 빠뜨린 내용들을 모두 보충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비롯해서 만약 제가 또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dax.com/projecty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직접 팔로잉 해주시면 문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겁니다 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 좀 길게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좀 사라져 있다고 하면요, 아카.ms/테크넷 포럼에다가 남겨주시고요. 박성기 MVP에게 질문 있습니다라고 대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 지명을 해주시면요, 제가 인지하고 48시간 이내에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제외하겠습니다. 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1분 정도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71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